자, 그래서 우리 폼은 한번 봤고요. 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자, 배열과 반복문 볼 거예요. 배열과 반복문. 자, 이 배열과 반복문은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터레이터. 자, 우리가 배열 탐색을 한번 해볼 건데,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인덱스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터레이터 기반의 반복 탐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이터레이터는 어떤 친구냐? 자, 이 모든 어레이는 이터레이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터러블한 거죠. 이 친구는 반복자라고 해서 이렇게 반복자를 생성해야 돼요. 이 친구 객체 반복자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반복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넥스트로 이동해요. 이동, 이동,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 근데 언제까지 이동하냐? 끝나기 전까지 이동해요. 이동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 값을 하나씩 빼와요. 이렇게 빼옵니다. 그게 이터레이터가 하는 일이고요. 보통 이제 이터러블한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배열을 이터러블한 객체다. 반복자가 있는 객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이터레이터 반복문이고요. 오브로 써서 자, 오브로 써서 자, 여기 보면 이 이터레이터가 자동으로 반복문 돌아오면 넥스트 하고 이동해요. 그러면 사과를 빼와서 이렇게. 자, 또 넥스트에서 이동해요. 그럼 바나나를 빼와서 이렇게. 또 넥스트예요. 체리를 빼와서 이렇게.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해서 요 데이터를 쭉 빼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을 때까지. 자, 없을 때까지. 요게 이터러블한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 반복 탐색을 해볼 거고요. 배열 반복 탐색.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특이한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객체 반복 탐색도 돼요. 객체. 우리가 이제 객체에서 키가 있니라고 물었던 게 in이었죠. in. 키를 이렇게 빼온대요. 키를. 네, 우리가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키를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해드려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 반복문 한번 써볼까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continue break도 예제도 있고요. 자, 여기 와서 자, 프로젝트 와서 자, 어레이와 이터레이터 이렇게 해보죠. 그냥 이터레이터 하지 뭐.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R 29 이터레이터 반복자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주석 달고 자, 요즘 모든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이터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자바도 있고요. 파이썬도 있고요.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가 배열의 반복 탐색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처럼 배열을 만들죠. const의 array입니다. 이번엔 좀 정의하기 쉽게 10, 20, 30, 40, 50 이렇게 하죠. 이 안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 이 어레이 안에 선생님 제 눈에 딱 보이는데요. 컴퓨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받아온 데이터일 수도 있죠. 어디서 받아왔을 때 이 데이터가 뭔지 우리가 하나씩 탐색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선언했으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선언했으니까 뭔지 알지. 그죠? 어디서 받아왔다면 모르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구입한 물건들이 리스트에 있어요. 그걸 받아왔어요. 그죠? 받아왔어요. 그럼 내가 이게 뭐 들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면 탐색을 해야 되겠죠? 탐색. 그래서 우리가 배열 탐색을 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배열 탐색하는 방법은 우리가 for문을 보통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for의 red i는 0이고, 자, 0은 여기서부터 보겠다는 뜻이죠? 0. 자, 언제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는 길이가 현재 길이가 5입니다. 5. 5. 지금 보면 마지막이 뭐냐? 길이보다 하나 작죠. 그래서 길이보다 하나 작을 때까지. 길이는 개수랑 똑같다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죠. 자, 그래서 어떻게? i가 array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작으니까 여기까지겠죠. 그때까지 i++ 하면 배열 탐색을 하는 반복문이 완성되고요. 탐색은 array의 i번째 이렇게 하면 탐색이 되는 거죠. 자, 이 로그 말고 이렇게 써도 되겠다죠. let의 num은 array의 i번째 하고 출력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i번째의 num. 자, 실행하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저는 좀 많아서 하나를 이렇게 지울게요. 2개 지울까? 자, 지우고. 자, 지금 우리가 상관없이 계속 3개일 때나 5개일 때나 상관없이 주르륵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있는 값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는 뭐 이런 값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숫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일반적인 배열 탐색을 하는 반복문이고요. 일반적인 것. 자, 우리가 이런 반복문을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 기반 반복문이라 부릅니다. 인덱스라는 건 뭐예요? 순서를 얘기하죠. 배열의 순서. 자, 인덱스 기반의 반복문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이 친구는 인덱스를 계산해서 가져온대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엄청 많아. 9,999개가 있어. 그러면 계속 계산을 해서 9,999개까지 계산해서 가져온대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배열의 길이가 늘어나면 속도가 느리대요. 배열이 길면. 물론 작을 때도 이터레이터보다는 느립니다. 인덱스 기반의 반복문 단점이 뭐다? 우리가 인덱스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빼오기 때문에 느리다. 우리 C에서 배열 포인터라는 걸 써요. 배열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 배열의 0번째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거나 포인터라는 건 저장된 주소를 얘기해요. 뭐 더하기 1을 한다거나 해서 가져오는데 그것 역시도 인덱스 기반의 계산을 조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배열 포인터라는 걸로 값을 빼옵니다. 근데 이제 객체지향 문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터레이터 기반을 쓰게 됩니다. 이터레이터라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포인터 이렇게 만들어요. 포인터. next 해서 빼오고 next 해서 빼오고 next 해서 빼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터레이터는 보통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2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자, next가 있는 게 아니라 너 혹시 있니? 라고 물어봐요. has next라고 부릅니다. 있으면 next로 이동해서 빼오고 너 혹시 있니? 물어보고 있으면 이동해서 빼오고 너 혹시 있니? 해서 있으면 빼오고 너 혹시 있니? 야, 없네. 그럼 반복문 종료. 자, 이때 있니라고 했을 때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거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는 뭐예요?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죠. 자, for에 똑같이 for예요. 자, 여기 지금 빼오는 값을 참조할 변수를 하나 써야 돼요. 참조할 변수. 그래서 let num은 이렇게 하고 자, 요 배열을 이터레이터로 반복해서 빼오겠다 해서
array 끝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코드가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코드도 짧죠. 자, 속도도 빠르고, 자, next 이동하니까 인덱스 계산을 안 해서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코드도 짧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대신 단점은 몇 번째 인덱스가 출력이 안 되는 게 단점이죠. 자, 로그로 자, num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굳이 인덱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그죠?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when n은 0이고 여기서 n 플러스 플러스 하면 되겠죠? n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인덱스는 굳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업하는 거니까 뺄 거고요. 이렇게 빼서 해놓을게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반복자 기반 반복문이죠. 자, 이 친구의 장점이 뭐다? 반복자가 넥스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넥스트로 이동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인덱스 기반보다. 인덱스 기반은 인덱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반복자보다는 느립니다. 자바에서는 요게 자바에서 콜론이었던 것 같아요. 자바에서는 요게 콜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나?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 자바 이터레이터 반복문. 포이치라고 부르네요. 포이치. 자바 포이치. 여기 있다. 저 콜론 맞죠? 보면. 자, 자바는 이렇게 콜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오 이렇게 되겠죠. 콜론 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걸 포이치 반복문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이터러브란 친구를 하니까 이터레이터 반복문이 되겠죠.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이터레이터 루프를 돌리 객체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콜론이냐 오브냐. 보면 이제 우리가 언어가 여러 개 배워도 하나만 잘 배우면 나머지는 쉽게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언어를 기준으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요게 지금 선언문이 좀 다르네. 요게 오브가 좀 다르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rray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내부 반복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array는 뭘 가지고 있다? 내부 반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부 반복문의 종류가 좀 많아요.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 여기 써볼까요? 자, array.foeach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foeach. 자, 근데 이제 내부 반복문의 종류가 많다는 거는 맵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필터라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for 같은 친구는 이 for each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쓸 거고요. 함수. 자, 내부 반복문은 이터레이터랑 유사한데요. 유사한데 자, 요소가 이렇게 있다. 요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열이 있죠.
사과 바나나로 할까요? 사과 바나나 딸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이 이터레이터처럼 여기로 이동해서 실행된대요. 누가? 이 함수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동해서 실행을 한대요. 누가? 이 함수가. 이 함수가 계속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부 반복문이라 부릅니다. 내부 반복문. 어레이 내부에서 동작한다. 지금 보면 for문은 어레이가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에 있고, 그러니까 자식 요소로 존재하고 지금 어레이에서 바로 반복문을 실행하죠. 그래서 내부 반복문. 내부 반복문의 특징은 뭐냐면 내부 반복을 실행할 함수를 정의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함수를. 자, 이 함수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자가 인덱스, 밸류군요. 밸류. 두 번째 인자가 인덱스. 자, 이렇게 쓸까요? 밸류, 인덱스. 자, 마지막 인자가 배열 자체가 온대요. 배열 자체가 오는 거는 잘 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열 자체가 온대요. 자, 내부 반복문의 장점이 뭐냐면 이 친구는 인덱스가 없는데 이 친구는 인덱스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로그로 자, 인덱스 value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좀 차이가 있게 여기다가 로그로 라인 계행을 좀 해놓고 내부 반복문 시작 이렇게 넣죠.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죠?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역슬러시로 요거요? 역슬러시가 안 돼요? 한영키를 바꾸거나 여기 한컴 타자를 없애거나 한영키 어떤 버튼이냐? 달러가 아니라 원 엔터 위에 있는 거. 네네. 됐죠? 자, 요 내부 반복문은 수업을 따로 할 거예요. 따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언제 봤냐면 배열 시간에 봤습니다. 배열 시간에. 어, 음, 음, 음. 있다. 배열 시간. 저희가 배열 함수에서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볼게요 라고 했어요. 보면 요거 그쵸? 자, 요건 제가 반복문 배우고 배울 거예요 라고 했던 거. 제가 이제 배열 탐색의 종류가 많다 그랬죠? 지금 보면 for each, map, filter, reduce, sort, reverse, join.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index of, increase, find index 전부 다 탐색과 관련된 함수예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for랑 똑같은 것은 요 for each 말 그대로 for인데 each인 거죠. 반복.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조금 심플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저희가 보통 이 내부 반복문 쓸 때 인덱스나 어레이가 필요 없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array.for each고요. 자, 우리가 화살표 함수도 배웠어요. 펑션을 생략하는 화살표 함수죠. 이렇게 생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통 이제 인덱스나 어레이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num 이렇게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요. 지금 자동 완성된 건데 쓰지 마시고. 지금 보면 꼭 밸류의 필요는 없는 거죠, 이름이. nu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역 변수 num이 생성될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심플하게 씁니다. 심플하게.
자, 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지우고요.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함수. 자,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const의 array, 탐색이니까, 뭐, callback 이렇게, array 펑 이렇게 하지 뭐죠? 펑션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num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rray 펑션을 이렇게 넣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실행된 코드를 쓰면 되겠죠? 자, 내부 반복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이 함수가 재사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함수를 내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자, 내부 반복문. 자, 내부 반복문은 뭐랑 유사하다 동작이 이터레이터랑 유사하죠. 배열 내부에서 동작하죠. 자, 이때 장점이 뭐냐? 함수를 실행하면서 반복문이 동작하기 때문에 함수를 재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자바에서 간단히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 탐색은 아까 봤던 for의 인덱스 기반, 그다음 이터레이터 기반, for each 기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를 써서 배열 탐색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를 만들겠죠. 이 친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 여기다 코드 쓸까요? 자, 로그로 내부 반복하고 이렇게 하죠. 실행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코드를 다시 얘기해 주자면 지금 현재 111 마이너스 1230 349가 있죠. 그럼 이제 똑같이 내부 이터레이터가 존재하는데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next 하면 누가 실행되냐? array 펑션을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next 하면 누구를? array 펑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next 하면 array 펑션을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자, array 펑션에서 자, 이 친구가 실행되는데 요 111이 이렇게 오는 거죠. 와서 실행. 이렇게 와서 실행. 또 이렇게 와서 실행.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이때 함수가 이렇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수를 여기서도 쓰고 다른 포인트에서도 쓰고 다른 포인트에서도 쓰고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value, index, array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죠. 자, 그래서 배열 탐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